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런 통상의 사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여자가 무고성 고소를 하게 되는 과정을 여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사실 그 사람만 알기 때문에 제3자가 감히 진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사건에서 제가 직접 본 것을 토대로 여성의 고소가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고소인은 여성이고 피고소인은 남성인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무고성 고소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스러움과 범죄 피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먹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큰 실수는 처음 본 남성과의 잠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평소에 나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기 때문에 내 의사에 반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나의 어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제 내가 한 행위는 범죄 피해로 인한 행위여야만 나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상쇄돼서 나는 소위 말해 그런 짓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명 꽃뱀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경우입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든 혹은 주변의 사람, 여기서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남자친구 혹은 삼촌, 이웃 사람, 친한 오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든 간에 합의금을 얻기 위해서 고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날 상대 남성이 나를 챙겨주지 않고 마치 모르는 사람 대하듯 섭섭하게 해서 그러한 섭섭함이 범죄 피해로 둔갑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웬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하지 않았을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연락했더니 남성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연락도 없고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오면 어제 있었던 일이 순간 범죄 피해로 바뀌면서 상대방을 고소해서 성범죄자로 만들어야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괜찮아진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성 고소를 해놓고도 고소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시스템상 허위 고소를 마음껏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통 이런 걸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격한 표현을 쓰는데, 개떡같이 고소해도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냥 고소를 일단 해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알아서 한다는 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해준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고소를 하면 그 고소 내용이 뭐든 간에 아무리 어이없는 고소라 하더라도 일단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고소인을 일단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니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처벌받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따라서 나의 고소는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럼 피고소인으로서는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얼마 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고소인이 원하는 결과는 처벌일 텐데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의 결과 끝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성의 진술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고성 고소든 아니든 일단 하고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사 그 고소가 무고죄라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대놓고 허위 고소를 하는 분도 있지만 무고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서 무고죄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고소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라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즉시 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무고죄 수사로 전환한 다음에 고소인을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이 많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우리의 경찰은 이런 경우에 수사관님 이거 지금 무고 같은데 고소하신 여성분 무고죄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건 제 관할이 아니니 경제팀 가서 고소하세요 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팀 담당자는 초반부터 이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고성 고소인지에 대한 판단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보다는 정확히 못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증거가 부족해서 그냥 불송치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고죄 고소를 생각할 때쯤이면 이미 성범죄 고소 이후 상당 기간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는 무고성 고소를 받았던 남성은 누군가를 또 추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고소하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야지, 있는 게 답이다 라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이 무고를 알아서 좀 인지해서 수사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차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들이 이렇게 직접 수사하는 것을 여러 장치를 통해서 사실상 막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 여성의 입장에서는 무고성 고소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한다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끽해야 그 사람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은 이미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하에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입장에서는 고소를 취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무고죄는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고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나의 허위 고소로 상대방 남성이 성범죄로 구속됐다가 억울한 것으로 밝혀져서 석방됐을 때, 그거에 반대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는 구속되지 않고 벌금 정도로 끝납니다. 이 점 또한 무고성 고소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무고성 고소는 그 고소로 인해서 상대방은 성범죄자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이고, 가사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무고성 고소가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령 남녀의 관계에서 다음날 남성이 비록 여성을 좀 서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 그런 무고성 고소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고성 고소라 하더라도 그런 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또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범죄라는 건 양측 진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닌 상대방 말을 수사기관에서는 더 신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고성 고소인 게 아니라 정당한 고소인 것으로 돼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남녀의 관계에서는 매 순간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고소를 예방하는 방법, 여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는 방법, 뭐 이런 영상들을 저도 흔히 보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할지를 남성이 예상하기는 어렵고 내가 어떤 무슨 매뉴얼을 갖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일어나고 억울한 게 없도록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다 보니, 즉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뭐 예방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게 술 먹고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다음 날이 됐을 때는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 않은 행동도 한 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도덕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전날 있었던 일을 잘 복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귀라는 것은 있었던 일을 최대한 시간, 분, 초 단위로 잘 기록을 해두고 결제 기록, 휴대폰 사용 내역,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내가 방문한 곳, CCTV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거 미리 확보해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믿을 것이 못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기억나기 되게 쉽고, 상대방 진술과 내 진술 중에 누구 말이 맞냐 해서 승리하려면 내 진술이 디테일하면서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이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연락이 온다면 너무 섣불리 사과를 한다던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기보다는 하루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짜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 삼고 해야 피해가 회복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이런 허위성 고소를 받아서 억울해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끝까지 싸워야 될지, 싸웠다가 감옥 갈 게 두려우니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가야 할지, 혹은 성범죄 저지른 걸 나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고 선처받을 수 있을지, 이 범위 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경우는 단언컨대 단 한 건도 없으니 부디 각 사안에 맞는 꼼꼼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